한 주간 충북을 달군 이슈들을 콕 집어 전해드리는 오늘 뭔일 이슈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뭔일 이슈 21대 총선 전망입니다. 올해 4월 15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총선 전망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청주 흥덕구와 서원구 살펴봤고요. 오늘은 상당구와 청원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당구, 정치 1번지 상당구는 지금 또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등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구는 우리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의원이 이제 5선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전 대구고검장 하라던 윤곽근 전 고검장이 지금 정우택 의원과 대결해서 한번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나와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특히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많은 후보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정정순 지구당 위원장이 있고요.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며칠 전에 사표내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장선배 충북도 의회 의장이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젊은 주자로서 이현웅 한국 문화정보원장이 얼마 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핫 이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연 상당구로 올 거냐 아니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여 얘기하자면 현재 정의당의 비례대표인 김종대 의원이 지금 상당구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을 넘어서고 윤곽근 고검장이 후보로 탄생을 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경쟁 대상에 뛰어들지,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상당구로 올지, 그리고 또 하나는 험지 출마설이 나오는 다른 의원이 상당구로 올지 여러 가지 초미의 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계략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게 조금씩 잘라서 얘기하면 저는 사실 예. 이번 총선에 상당구의 자유한국당이 제일 궁금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올 수 있을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다들 의아한 것 중 하나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 두 분이 굉장히 대학교 동문으로 친분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왜 붙었을까? 굳이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서 붙은 이유가 뭘까? 이게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사실은 윤곽근 후보가 나오시기 전에 계속 말이 많았죠. 이제 다른 데 갈 것 같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서로 친분이 있다는데 여기를 나오겠느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비 후보 등록을 사실 바로 하셨죠. 네, 그리고 이게 후보로 등록하시기 전에 이제 살짝 그런 얘기도 있으셨죠. 이제 그 정도 정우택 의원 정도시면 이제 서울 정도 가셔서 이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힘을 쓰시고 여기서는 이제 비우셔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두 후보 중에 과연 경선을 자유한국당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저는 사실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궁금한 게 요 두 후보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음성에서 2번 국회의원을 하셨고 도지사 하셨고 상당구에서 2번의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사실은 충북과는 별반 연고성이 없거든요. 부산 영도 출신이시고 서울서 학교 생활을 하셨고, 그런데 아버지 고향이 이곳이라고 내려오셔서 사실은 이곳에서 국회의원 4선에 도지사까지 역임을 하셔서 한간에는 이제는 이쪽 출신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윤곽근 고검장이 이쪽을 대들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계속 정우택 의원은 이제는 서울에 가서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무주 공산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구가 현역 4선 의원이 버티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지역이 돼버려서
자유한국당도 도전할 후보가 생긴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수없이 많은 후보가 생길 수뿐이 없는 그런 어떤 공간적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포인트는 결국 자유한국당의 윤곽근 고원장이 되면 이 지역 출신이 후보자로 선점이 되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지역 출신 후보자가 나오는 이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상당구를 제외하고 청주에 있는 선거구가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잖아요, 현역이. 근데 상당구가 이제 2번 정우택 의원이 했단 말이에요. 내리하면서 약간 상당구가 그러니까 상당구 하면 보수 그리고 이제 약간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으로 편향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 정우택 의원이 지금 2번 당선되시기 이전엔 3선 하셨던 홍재영 더불어민주당 네. 의원이 여기 맹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적으로 사실 보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건 이 지역적인 어떤 의미도 있죠. 아까 말한 우리 청주의 정치 1번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진짜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에게 도전해볼 만한 곳이다라는 충분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실 지금 상당구에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네. 다 쟁쟁해요. 다 쟁쟁하잖아요. 하나같이 다 쟁쟁하시거든요. 그래서 야 사실 여기서 경선을 해가지고 누구 하나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깝다고 할 정도로 다 쟁쟁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여기에 이 정도로 많이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에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어떤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계산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그 장선배 도의회 의장은 그 기사를 보니까 장고중 계속 네. 고심 네네. 중 장고중. 나오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는 그 지방 의원 중에서도 좀 국회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많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아요. 그 사실 현역 의원들 다 보시면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의원이나 그런 걸 지내신 분들이 아니에요. 경험을 거기서부터 쌓아오신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서울 중앙무대에서 갑자기 샛별처럼 나타나시거나 바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시다가 여기가 고향이다 하고 퇴직 후 돌아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처음 보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건 좀 여기 사실 사는 문제죠. 분도 아니야. 어.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또 떨어지시면 서울로 가실 분들이야. 여기에서는 잠깐 그냥 의원을 하시려고 내려와 있는 거죠. 맞아요. 현재도 사는 데는 서울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초, 광역 의원들이 성장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우리 지역의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로 깜을 내려버리거든요. 저희가 말씀해 서울에서 갑자기 내다 꽂히는 분들 후보들이 왜 우리한테 이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단순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광희 도의원도 지금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비슷하게 이야기를 그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회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의원이 지역구란 말이죠. 이분들이 중앙무대에 가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원들 출신이 거의 없다는 건 뭐 어쨌든 시민들의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당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현웅 원장이나 정정순 위원장, 김영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뭐 등등 장선배 의장 정말 쟁쟁한데 그래도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좀 경쟁력이 가장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경쟁력. 근데 이제 각자의 장점이 있는 거죠. 네네. 정성순 위원장은 지금까지 지역구를 지켜오면서 이렇게 뿌리를 이제 내려왔고, 박기 맞습니다. 시작했고요. 김영근 사장은 전에 지역구를 훑어가면서 그쪽에 계속 그 상당고를 노렸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선배 의장은 뭐 현역 도의원이시니까는 뿌리가 단단하고 우리 이현웅 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인원들보단 젊은 주자 아니겠습니까? 좀 지금 현재 세대 교체론이 솔솔 불고 있고 좀 그 혁신 어떤 연령까지 좀 젊은 사람을 뽑아보자고 할 때는 새로운 혁신 카드로다가 중요한
사람이면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정치 1번지라고 해서 그 경제부총리를 하던 김동연 후보를 이쪽에 일로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늘 그래왔듯이 상당부는 약 관료 출신들을 좀 그 후보자로 선호하죠. 응. 그 임명했었고 선호했던 게 어떤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김동연 카드가 지금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좀 큰 틀에서 김동연 카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론됐던 분들이 좀 자리 잡아서 지역민의 목소리를 실제 서울 중앙으로 전달하고 그 목소리를 갖고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우리 그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지금 내려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세는 좀 약하지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약간은 안 내려올 거라는 쪽에 무게가 훨씬 더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뭐 얼마 전에 SNS에 약간 의미심장한 말을 뭐 하긴 그렇기는 했는데. 하죠. 그렇기는 한데 과연 출마를 하는 것이 여기서 출마를 하겠느냐 이런 건 그러기에는 물론 인지도는 매우 높습니다만 정말로 지역구에서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분도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면 당 차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재라고 하시면 비례대표로 먼저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청주의 상당구를 무시하지 않는 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위에다 내리꽂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당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쟁쟁해요. 너무 쟁쟁하고 오랫동안 여기서 털을 오래 닦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그 정정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선거 이후에도 계속 여기서 진짜 텃밭을 갈다시피 하고 있었고, 그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도 굉장히 청주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위에서 당에서 내다 꽂았을 때 그 당 자체의 분위기. 반발도 심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또 하나 그 김종대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는데, 김종대 의원께서는 사실 아주 일찍부터 내가 상당구에 나가겠다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전국적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 김종대 의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말하는 양대 거당이 아니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김종대 의원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난 다른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좀 더 세가 약한 다른 데도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자기는 가지 않겠다. 사실 아시겠지만 상당구가 우리 청주에서 제일 고령화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제일 고령화되어 있고 제일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평가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당선을 당연히 목적으로 하시지만 당선되지 않으시더라도 그 과정까지 가시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당구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청주 청원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원구는 그래도 상당구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뜨겁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청원구 뜨겁죠. 현재 그 변재르 의원이 수성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국회의원의 그 김수민 의원이 지금 도전장을 던진 곳이기도 합니다. 서로 연령차가 많이 나고요. 특히 그 변재르 의원에 대항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그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가 도전장을 내밀겠다고 계속 그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황영호 전 청주시 의회 의장이 얼마 전에 그 후보 등록도 하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장윤석 청주 청원 통합시 상생발전 본부장이 얼마 전에 출사표를 던졌더라고요. 비록 그 지금 현재 드러난 의원은 얼마 안 되지만 청원구가 좀 확장되고 오창 뭐
부분이 커지면서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이게 막 상당구 막 보다가 청원구 보면 약간 심심한데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재래 의원이 사선이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상당구에 그렇게 쟁쟁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그렇게 많은데 청원구에는 없어요. 왜 청원구에는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네. 변재래 의원이 4선이나 하시는 동안 거기에 어쨌든 후임이든 그런 대항할 수 있는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카드가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여져서 이건 사실 저는 당의 입장에서는 크게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후발주자를 안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게 아니냐. 후보자들이 지금 그 21대 총선을 맞이해서 젊은 신예 후보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정균영 상임감사 한 명만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거는 여당으로 봐서는 좀 뼈 아픈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당인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탈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의 김순우 의원도 지금 그 어떤 젊음과 여성 이런 패기를 가지고 계속 도전장을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은 적지만 좀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겠다 저 좀 싶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선거에서 혼날 것 같아서. 누구? 변재일 의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모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변재일 후보에 대한 그 후보라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죠. 네. 솔직히 그 반대편으로 왜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없을까? 대항마들을 못 키웠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선거구를 확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악하고 있다. 오재세 의원도 현역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지만 지난번에 무주공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사선을 한데 하고 계시는데 비교를 해보면 그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청원구의 지역구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많았는데 그 지역구 이슈마다 굉장히 발빠르게 그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이런 걸 보면 변재래 의원이 자기 지역구 관리를 진짜 잘하셨구나. 이렇게 또 반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이 없다라는 건 당 차원에서는 좀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이 청원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그 눈에 들어오는 후보 중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나이가 굉장히 젊죠. 굉장히 젊고 여성 의원이고 현역 의원이기도 하고요.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지역구에 일찍부터 자리를 잡아서 미리부터 사실은 이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가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제일 큰 리스크죠. 이 당이 지금 상태에서 선거 전에 어떻게 지금 나올지 지도부도 너무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김수민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승산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솔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의원? 조금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간에는 사실은 김수민 의원의 리스크는 두 가지다. 하나는 바른미래당의 리스크, 하나는 사실 아버지에 대한 리스크 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세금 탄로가 돼서 신문에 좀 오르내리기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김순우 의원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좀 빠져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황영호 전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에 막말로 네. 사실 우리 논란이 있었죠. 청주권의 어떤 뭡니까 청주권의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으면서 우리의 수준을 하락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사과했지만 그 앞으로 정치를 하시려고 하면 좀 품격 있고 청주 시민의 수준까지 고려한 부분을 해야 되는 이런 리스크를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변재일 의원께서는 좀 다선 의원인데 우리 충북에 다선 의원 피로감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의 문제고 정균영 상임감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석 본부장은 많이 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리스크를 해결을 하고 한국당은 좀 누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 이제 혼나는 거 아니야? 눈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황영호 그 청주시의장 전 시의장은 여기서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여기서 나오겠다고 활동을 오래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직 잊지 않았던 그 막말 사태가 저 직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 이미지가 깎여진 거죠. 지금 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다시 올라오는 네.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변재일 의원이 정말 꽉 잡고 있는 그런 고심에 한국당의 후보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속된 말로 눈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두드러진 활동이나 이런 데 좋은 걸로 두드러진 활동이 지금 사실 두 후보 다 그다지 없었다. 그러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요 짧은 시기 안에 당을 제외하고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승산을 볼 것이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청원구와 관련돼서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금노 그 분이 이제 증평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금노 이금노 고검장인가 그분이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계속 솔솔 있어 왔죠. 예, 나오다가 지금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제 다른 후보가 또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저는 그 바른미래당에서 왜 그 신원관 도당위원장님이 어디도 지금 얘기가 없는 네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솔솔 있어서 사실은 김수민 의원이 여기에 내가 여기 나오겠다 이렇게 자리 딱 잡았을 때 그 얘기 제일 먼저 있었거든요. 이 신원관 도당위원장하고 부딪힐 것이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에서 지금 너무 당 자체가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가 없는 건지 이런 건 좀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이번에 청원구는 좀 어떤 게 이슈가 될까요? 아무래도 그 소각장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 어떻게 됐든지 소각장 문제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도민들의 그리고 그쪽 구민들의 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이쪽에서 관전 포인트는 현역 의원 간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인가 아니면 신진 대결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가 청원구의 새로운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야기하신 그 이금노 고검장이나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해서 박한석 그 전 당협위원장 후보나라고 신원관 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져서 좀 큰 판을 새롭게 바꿀 건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후기리 문제가 뭐 당연히 큰 문제가 되겠는데 후기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답을 내는 후보는 한 명도 없을걸요. 다른 답을 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답은 결정된 거죠. 다만 그 과정을 누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미 많은 것들이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태라 어떻게 생각하면 각 후보들 간의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당 차원에서 움직여야 될까 말까 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지점은 큰 틀에서 당이나 이런 쪽의 선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청원구가 나이가 되게 젊은 축에 들어가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주시에서 가장 영한 그 지역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장 영하다는 게 그만큼 그냥 젊은 세대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밀집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생활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전할 만한 어떤 쟁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상당구와 청원구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뭔 일이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w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 came along. Extreme ways I know.